안녕하세요. 직장인 뉴스동입니다. 하루 10분 경제 뉴스 10개, 밤사이 자산시장 변화 알아보며 함께 투자해 봅시다. 9월 25일 목요일 라이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IMF 한국 2분기 GDP 예상보다 좋았다. 소비심리 개선 추세. IMF 한국 미션단장 라훌 아난드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으며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고, 내년 성장률은 1.8%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불안한 원달러 환율, 외국인 주식 매도에 1,400원 돌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환율 상승 압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투자 결정에 신중함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나가지만 반도체주 추종 매매 주의보.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나 공매도 잔고 증가로 인해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추종 매매를 피하고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을 권장하며 조정 국면을 투자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일본제철 지분 절반 매각 2,388억 원 규모. 포스코홀딩스가 일본제철 지분의 절반인 785만 주를 약 2,388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매각은 블록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포스코홀딩스는 현금 확보를 위해 주력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후에도 양사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자금은 철강 및 2차 전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에코프로 BM 주식으로 8천억 조달, 인리 사업.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8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인도네시아 IGIP 사업에 투입되어 니켈 제련 및 배터리 셀 생산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수수료율은 약 연 5%로 설정되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기사입니다. 금 투자에 몰리는 개미들 9월에만 4,400억 순 매수.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금 관련 상품에 대한 매수세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9월 한 달 동안 4천억 원 규모의 순 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금의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과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는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분할 매수 전략과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사입니다. 실적 풍향계에 마이크론 날았다. 삼성 SK 훈풍 분화. 마이크론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초과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D램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8번째 기사입니다. AI 과열, 과장, 이틀째 흔들린 뉴욕 증시. 최근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내부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와 기술주 차익 실현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애플과의 투자 협력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규 주택 판매 증가가 금리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번째 기사입니다. 정부 내년 20조 규모 법정 금화 시범 발행 나선다. 정부가 내년 20조 원 규모의 법정 금화 시범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호랑이를 국가 상징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수령 주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로 금으로 제작되어 장기간 유통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보안 기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0번째 기사입니다. 올해만 100% 이상 뛰었다. 돈나무 언니도 4년 만에 쓸어 담은 이 주식.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CEO께서 알리바바 주식을 1630만 달러어치 매수했습니다. 이는 알리바바 주가의 올해 100% 이상 상승하며 랠리를 재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AI 인프라 구축에 3,8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알리바바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마켓맵 해설입니다. 금일까지 나스닥 지수는 22,497.86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75.62포인트, 마이너스 0.34% 하락했습니다. 마켓맵 전반을 보면 기술주가 약세 흐름을 주도했고 특히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1.04% 하락했고 구글은 마이너스 0.72%, 메타는 마이너스 1.80% 조정을 받았으며 테슬라는 플러스 3.98% 반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TSMC는 마이너스 1.40% 하락했고 AMD는 마이너스 0.34% 약세였습니다. 소비재 중에서는 아마존이 마이너스 0.23% 하락했고 방어종 업종에서는 WMT가 플러스 0.20%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하락 압력이 시장 전체 흐름을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마켓맵 해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472.14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05포인트, 마이너스 0.40% 하락 마감하였으며 장중 기록 경신 후 외국인 차익 실현에 밀렸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약 플러스 0.83%로 방어했지만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97%로 약세를 보이며 반도체 대형주가 엇갈렸고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2.52%를 기록하는 등 2차전지와 일부 화학이 부진해 지수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약세였으나 두산에너빌리티가 플러스 4.44%로 돋보였고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세가 이어졌으며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마이너스 2,516억 원 순매도, 기관 플러스 2,109억 원 순매수, 개인 플러스 64억 원 순매수로 집계되었으며 외국인 매도가 지수 하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마켓맵 해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의 견조한 반등을 중심으로 흐름이 전개되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알트코인 혼조 속에서 제한된 반등에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시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고 이는 자금의 안정적 흐름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신호였습니다. 알트코인 쪽에서는 리플이 가장 눈에 띄는 반등세를 보였고 도지코인, 트론, 스텔라 등 일부 종목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고 혼란하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변화 없이 시장 내 중립적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VMS 클래식은 약한 조정 추세를 보이며 반등 흐름에서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승 흐름에 합류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강세 종목이 제한적으로 분포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라이트 뉴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